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7월 도입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개발한 부산 윌리스 요양병원의 병원장 김태유라고 합니다. 장기 요양보험 5등급 수급자의 요양급여 서비스를 위해 새로 도입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치매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뇌 기능이 망가져서 생긴 병으로 처음에는 단순한 기억장애로 시작하지만 점차 진행해서 자기의 이름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는 상황으로 악화가 됩니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에서 1명, 85세 이상이 되면 10명 중에서 4명이 생길 정도로 나이가 점차 많아지면서 환자 숫자가 느는 노인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수명이 늘어나면서 환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치매 환자의 잔존 기능 유지나 적정진을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뇌를 사용하는 인지적 활동을 통해서 일상생활 능력을 정리시키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치매 증상을 경감시키고 치매 발현을 늦추기도 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간단한 교육과 실습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작이 되었습니다. 매뉴얼과 교재를 제공하여서 준비물이 간편해서 시설이나 집에서도 쉽게 시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수급자와 함께 진행을 하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보조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시면 됩니다. 2013년 치매 특별 등급 시범사업 때 제공되었던 프로그램은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렵거나 너무 쉬운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공해드린 프로그램은 3단계로 세분화하였고 더 체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서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한 문맹자형 프로그램도 추가를 하였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정진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인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하거나 알아듣는 언어 능력, 시간과 장소를 아는 진압력,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는 고유의 기능인 전두엽 기능, 사물을 판단하고 알아내는 지각력, 공간적 구성을 하는 구성 능력, 어떤 일을 지속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주의 집중력, 새로운 것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기억 능력 등 이러한 인지 기능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인지 기능으로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이 정진시키고자 하는 중요한 인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수급자의 욕구 사정, 인지기능 수준의 평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급여 제공의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여러 가지 인지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수급자의 인지 수준을 평가하고 정상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건강 유지 등을 할 것인지 등과 같은 목표를 정한 후에 그에 합당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해야 합니다. 계획된 프로그램을 수급자에게 진행할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셔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응용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기간 진행한 후에는 재평가를 통해서 새로운 목표와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수급자의 인지 기능의 수준이라든지 참여 의사, 호감도와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결정하시는데 프로그램의 종류도 연령, 학력, 성별, 관심사, 운동 능력 등을 종합해서 관리자가 결정하시게 됩니다. 프로그램의 난이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수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MMSA K 점수나 인증조사표에 손상된 인지 항목수로 결정이 됩니다. 인지 기능이 떨어질수록 쉬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셔야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은 기준이 있긴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은 3단계의 난이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도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하 단계와 경도 치매 환자가 하실 수 있는 중간 단계, 치매 환자가 하시긴 좀 어렵고 경도의 인지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조금 어려운 상단계의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때에는 매회 40-50분 정도를 하시되 상태에 따라서 조금 어렵거나 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가 있겠고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조용한 곳에서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집중해서 하시는 것이 좋겠고, 수급자는 계속 상태가 변하기 때문에 미리 계획된 프로그램에서만 국한하시지 말고 수행하는 정도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프로그램의 종류나 난이도를 조절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인지활동 프로그램을 적용하셔서 한쪽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잘 실행하고 정답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한다든지 격려를 한다든지 이러한 도움도 필요하겠고, 문제 풀기를 힘들어 하시면 힌트를 드리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계속 흥미를 가지고 집중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새로 수급자가 처음 프로그램을 제공받는 경우에 너무 생소해서 거부감을 가지거나 너무 어렵거나 쉬워서 호기심이나 호응도나 지루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시범을 보여드린다든지 같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조금 친숙하게 한다든지 반복해서 여러 번 같은 문제를 푸신다든지, 때로는 수급자가 재미있어하고 흥미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하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지훈련 활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급자에게 가서 제공해야 될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훈련 프로그램은 총 10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집 형식의 인지훈련 워크북, 미술활동, 회상활동, 손을 사용한 손운동, 인지카드, 일기장, 소리를 이용한 소리 인지활동, 신체활동, 음악활동, 일일 점검표가 있습니다. 이 중 한 번에 가셔서 5가지의 프로그램을 같이 묶어서 제공하셔야 되는데, 워크북과 일기장, 신체활동, 일일 점검표 등은 기본적인 요소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매 회기마다 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지금부터는 인지훈련 워크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은 제일 중요한 프로그램으로서 문제집 형식의 인지훈련 도구가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문제를 읽고 푸는 형식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거기에 도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자가 문제를 푸는 과정에 다양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맹자용은 어느 성 문제가 좀 제외되어 있는 쉬운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드리거나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해를 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도와주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은 아주 쉬운 형태의 인지훈련 워크북이 되겠습니다. 소 뿔의 모양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그림과 연관된 그림을 찾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소 뿔의 모양이니까 돼지는 아니고 입은 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문제화하였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을 때 얼마를 내야 되는지를 묻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밥 2줄을 시켰습니다. 한 줄에 1,500원이니까 메뉴판을 보시면 토탈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중간 단계가 되겠습니다. 성냥개비의 배열된 모양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성냥개비의 모양이라든지 성냥개비 머리의 위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점선 따라 그리기가 되겠습니다. 계속 점선의 모양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미술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다양한 인지 기능을 사용해야 되는 인지활동이 되겠습니다. 인지장애가 심하거나 글을 몰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손을 사용하기 때문에 섬세한 손운동을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본인이 그린 그림을 보면서 성취감이나 만족감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인지장애가 심한 분들도 아실 수 있는 하단계와 조금 어려운 상단계의 프로그램이 있겠는데, 하단계는 실제 사진과 완성된 그림, 회색 선그림, 밑그림, 정그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회색 선 위에 선을 긋는다든지 밑그림에 간단한 색칠을 한다든지 점을 연결하는 등 비교적 쉬운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쉬운 예가 되겠는데, 사진과 완성된 그림, 회색 선그림, 밑그림, 정그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단계 프로그램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밑그림과 1차 채색, 2차 채색, 완성된 그림 총 4가지 그림이 하나의 세트가 되겠습니다. 밑그림에서 단계별로 색칠을 해가면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밑그림에서 조금씩 색칠을 더해가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그럴싸한 그림이 완성되어집니다. 물감을 사용하셔야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래파스나 색연필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림 그리기에 소질이 없어하거나 색칠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면 그림을 다 그리시지 말고 2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나누어서 일부분만 그리게 하실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물체별로 때로는 색깔이 같은 부분만 먼저 색칠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회상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상활동은 사진이나 소리, 실물 등을 매개로 해서 사라져가는 기억을 상기시키고 과거를 재경험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수급자가 대화를 하듯이 회상활동을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회상활동이 아주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이름은 무엇인지, 관련되어 있는 기억이나 추억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언제 사용하는지,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를 물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회상활동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회상을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이름을 묻는 단순한 질문부터 사용법을 묻는 좀 복잡한 질문, 그리고 수급자가 어떤 회상을 해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물어보는 추가적인 질문을 해서 회상활동을 하시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손운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사용하는 손운동은 뇌의 50%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손운동은 굉장히 중요한데, 손운동을 통한 운동 능력의 향상은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시켜주기도 합니다. 사진을 보면서 간단한 손 모양부터 복잡한 손 모양까지 따라하는 형태가 되겠는데, 한 손 모양을 흉내내는 하단계, 양손을 사용한 중간 단계, 그리고 여러 가지 손 모양을 연거푸서 내야 되는 어려운 상단계의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하단계의 프로그램으로 한 손 모양을 따라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중간 단계의 프로그램은 양손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상단계는 1, 2, 3 순서대로 손 모양을 따라 해야 되는 것이 되겠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대로 외워서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지카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카드는 다양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의 소재로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사물을 그림카드로 만들었습니다. 총 7가지의 사물을 대상으로 카드를 만들었는데, 각각의 카드는 그림자 그림, 선그림, 컬러 그림 3가지 그림과 숫자, 테두리, 도형, 색으로 추가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인지카드의 실제 예가 되겠는데, 오른쪽에 있는 그림자 그림을 보고 무엇인지 묻는 프로그램과 여러 장의 카드를 펼쳐놓고 그 중에 숫자가 같은 카드 모으기, 숫자 순으로 카드 배열하기 등 게임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겠는데,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인지 기능이 활성화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일기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기는 지나간 하루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메모하는 형식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글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그림 일기로 대신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일기장이지만 다양한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색 있는 일기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일기장을 보시면 날짜나 날씨를 적는 부분, 그리고 기상시간이나 뉴스 등 15가지의 일상의 생활, 일기의 소재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쁜 일이나 슬픈 일 등과 같은 주제별로 일기를 기록하실 수도 있게끔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기를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겠지만 오전이나 오후 등 하루 중에 때를 기준으로 간단하게 메모를 남기실 수도 있고, 보다 정확하게는 매 시간별로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일기를 쓰는 실제 일기장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일기를 다 쓰시고 난 이후에는 수급자가 자기가 쓴 일기를 보면서 제목을 붙여보실 수도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수급자는 종합하고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내일 할 일을 계획하는 것으로 일기를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을 모르시거나 신체적 장애 때문에 일반적인 일기를 쓰실 수 없는 분들은 그림이나 사진으로 하루를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때론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듣고 직접 메모식으로 써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그림일기의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리 인지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들려드리고 무엇인지를 묻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소리를 들려드리고 물으실 수도 있고, 사진과 소리를 같이 제시하면서 물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소리를 같이 들려드리고 이름을 이야기하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들었던 소리의 이름을 수시로 하시면 되겠는데, 컴퓨터를 사용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회상활동의 소리인지 활동의 예가 되겠는데, 사진을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소리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귀뚜라미 소리를 누르시면 귀뚜라미 소리가 나옵니다. 수급자는 그 소리를, 사진을 보고 소리를 들으면서 무엇인지를 답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활동과 인지 기능이 전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 능력의 향상에 매우 뛰어난 효과가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걷거나 가사 읽기 등과 같은 일상적인 활동도 신체 활동으로, 안마하기나 흉내내기, 박수 등 게임식 활동도 좋은 신체 활동의 예가 되겠습니다. 익숙한 체조를 수급자와 같이 하시면 유대감도 높아지고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의 건강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보시는 것이 신체 활동의 예가 되겠는데, 그림과 내용을 참조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활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활동도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음악을 듣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는 것 모두 음악 활동에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도움이 되고 주의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가사 외우기를 하시면서 언어 능력과 기억 능력도 증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는 방법을 조금 어렵게 하실 수도 있고 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가 좋아하는 악기를 연주하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같이 악기를 만들어서 같이 연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음악활동의 예가 되겠는데, 활동 목표라든지 준비물, 활동 방향, 전개 내용을 보시면서 쭉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일 점검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간단히 정리하고 체크하기 위한 표가 되겠습니다. 위생관리와 같은 일상의 중요한 일들을 잘 하고 계신지도 평가해 보실 수도 있고, 추천 활동을 통해서는 수급자가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릴 수도 있습니다. 수급자와 같이 일일 점검표를 체크하시다 보면 여러분과 수급자는 자연스럽게 유대관계가 맺어지게 됩니다. 일일 점검표의 예가 되겠는데, 날짜, 날씨, 오늘의 기분, 오늘의 한 일 등 굉장히 일기와 유사한 형태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마지막에 체크하셔야 되는 제공 인력 점검표는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이 평가하시는 것으로, 수급자가 그날 수행을 얼마나 잘하셨는지, 얼마나 만족하셨는지를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로 판단하시는데, 다음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를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서비스 중의 하나로 밀착형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요양보호사 여러분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제작되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사용하셔서 5등급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 방지와 잔존 기능 유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